네, 김영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떠났었습니다.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굳이 언급을 했어요. 이 자신의 공천 배제가 누구 때문인지를 사실상 암시를 했다고 할까요? 이러면서 비명행사라는 말이 나왔고 이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을 나온 김영주 의원, 그런데 이 사람과 공개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편하게 입고 왔어요. 네. 세태 입고 올래다가 그래서 걱정될 뻔했는데. 저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같이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저에 대한 호감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탈당을 하면서 자신의 그 지역구의 지지자들 민주당원인데요. 이분들과 함께 국민의힘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회동이나 이후의 상황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 이적, 당 이적에 대해 동의하는 당원들과 함께 입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당원들의 규모나 숫자가 어느 정도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지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거든요.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1,500명 가량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런 숫자는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는 등 각종 해프닝도 벌여지고 있고요. 김민석 기획실장도 민주당 기획실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주 의원 등 탈당하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들을 데리고 이동한다라는 얘기 등이 있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압박에 의한 이동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러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예. 자, 김민석 의원 발언은 잠시 뒤에 짚어보고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에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자, 과거 YS 때 김영삼 정부 때 좌우 모든 것처럼 좌우를 다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념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YS 때도 좌우를 모았었는데 이번에도 좌우를 모으는 것 같다라면서 지난해 말이었죠.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 민주당에서 쭉 활동했던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운동권 출신의 함은경 씨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영입을 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병묵 의원님,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을 창당하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을 대거 이제 신한국당으로 끌어들였거든요. 예. 좀 아시다시피 그때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이 이제 노동운동 이제 그 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좌파 운동 이런 거를 이제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인데 과연 전향을 했느냐 이런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영입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은 사실은 함은경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운동권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아마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좀 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는 외연 확장이라는 그 큰 틀에서 보면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외연 확장론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일단 그래요? 그럼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비밀 하나 공개할까? 이런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의원이 사실 0점 받았다고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점을 받았다고 공개를 하죠. 그러면서 왜 0점 받았는지를 얘기해 버립니다. 이러자 김영주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이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합니다. 설사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 아까 드렸지만 설사 있었어도 19대 20대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에 와서 마치 내가 채용 비리가 있어 빵점 줬다 하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참 마음이 다급하시다 하는 걸. 예. 자,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용이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김영주 부의장의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4년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인 한 A씨의 자녀를 채용해 줄 것을 김영주 의원 등에게 청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김 의원뿐만이 아니고 복수의 의원들이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자녀 채용 로비를 벌였는데 김 부의장이 당시에 연루가 됐었던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그 비리 항목, 그러니까 결격 사유, 의원의 그 결격 사유 가운데에는 채용 비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김 부의장이 결국에는 제대로 소명을 이뤄내지 못해서 50점 만점에 0점 처리를 받았다. 이 부분을 이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자 김 부의장이 바로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을 했는데요. 2014년 일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당시에 본인을 검증하던 당시의 검증위와 당시의 공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었고, 그 당시에 재판 판결에서도 관련된 혐의는 드러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검찰 조사 자체도 받은 바가 없었는데 과거의 일을 가지고 이번 공천에서 후보로서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있었던 정무위 소속대 일 때문에 0점 받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영주가 0점이면 이재명은 들어보시죠.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김영주 같은 합리적으로 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들을 모욕 줘서 내쫓은 다음에 그 자리를 자기를 경호할 만한 아첨꾼들과 경기도 무연합, 통진당의 후신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 것. 이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였고 아까 제가 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리 문제를 가지고 빵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충분히 역공의 빌미를 준 것이죠. 윤리 문제 하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떳떳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거 팩터 자체를 보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걸 아마 끌어들인 것 같아요. 컷오프 되고 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 상황을 살펴봤거든요. 조금 전에 2014년에 신한은행 특혜 비리 채용 의혹인데 이게 처음에 보도가 된 게 2019년 어떠한 그 잡지에서 보도가 됩니다. 처음에 2019년에 보도가 돼요. 그다음에 2020년에 한 번 더 보도가 되거든요. 그럼 2019년에 보도가 됐으면은 2020년 총선 때 공천이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소속이었는데. 예. 그럼 2019년에 일어난 일은 2020년에 문제를 삼았어야죠. 그런데 그때 그냥 아무 그 문제도 없이 지나갔고, 이때 정무위에서 혼자 그 거론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계열 소속 2명의 의원이 더 있습니다. 근데 2명의 의원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다시 한 사람은 공천을 받았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 김영주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경찰이랑 검찰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은 아마 이 별 혐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던 문제 같아요. 어허. 근데 그거를 지금 2019년이면은 2020년에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시 끌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어떤 하위 20%에 든 것이라기보다는 이 논란이 일어나고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하니까는 아마 이걸 다시 한번 덜쳐보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흠집내기다. 일종의 흠집내기고 그리고 명분 줄이기죠. 예. 아니, 왜냐면 이번에 이제 당에서 소명을 김영주 부의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주 부의장이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근거 없다는 걸 이제 당에서 그거 못 믿겠어 이러고서 하위 20%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설명을 그대로 들으면. 재판이 열린 것도 아닌데. 재판이 열린 거, 아니 재판뿐만이 기소가 안 아니고 됐는데. 수사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 수사 다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근데 수사해서 재판받는 중에 지금 본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소가 됐죠. 기소까지 되고 재판까지 받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김영주 부의장은 수사도 안 되고 이번 소명 요청에 근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0점을 받아야 되고 누가 마이너스 200점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김영주 전 부의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영주 부의장이 당의 간판을 어찌됐든 바꿔서 출마를 한다는 곳이 원래 본인의 지역구잖아요. 승산이 있을까? 자, 먼저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현역 김영주 의원이 공천이 사실상 배제가 된 뒤에 과거에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만 영등포 구청장까지 지냈던 최현일 전 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을 이미 받았어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저 지역은 뭐 민주당이 그동안 이게 김영주 의원이 쭉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의 텃밭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고진아 의원이라든가 전효욱 의원도 국회의원을 한 곳이고 그런 곳이어서 전효욱 의원도 저 지역이군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이 꼭 뭐 민주당의 텃밭으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여의도가 포함이 되는 지역. 그렇죠. 영등포 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영등포역. 그렇죠. 여의도가 포함이 되는 거죠. 영등포 을이. 근데 갑은 포함 안 돼요. 네, 갑은 안 돼요? 여의도가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 다소 유리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김영주 의원이 국회의원 현역이고 인지도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의 기존의 예비 후보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반발이 없이 흡수가 된 상황에서 예. 하면은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서울의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중앙 이슈가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중앙 이슈 자체가 공천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래서 그 공천을 받고 나온 민주당 후보들이 그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심판자 자격론까지 부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민주당에서는요. 탈당할 때 아니 왜 혼자 가지 여러 사람 데리고 가느냐 이거 뭐 억지로 뭐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누가? 김민석 의원이요.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화가 됩니다. 과거 민생당 등 집단 탈당을 권유했던 관련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해당 지역의 당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민석 의원의 저 발언에 한동훈 위원장 이 팩트 폭격, 팩폭이라고 하죠. 김민석 의원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걸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과거 일을 소환했습니다. 통상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은 명분 없는 탈당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복하는 사람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그 김민석 의원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께서 우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 도대체 몇 번이나 옮긴 겁니까, 자기는? 그래놓고 그런 겁을 주는 말을 한다고요? 네. 자,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옮기니까 김영주 의원을 향해서 뭐 철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김민석 의원이 철새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김민석 의원에는 항상 아마 인터넷 같은 거 쳐보면 그 철새에 해당하는 그런 그 별명이 있어요. 아, 그건 옛날에 뭐 정몽준 후보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도 그 지역 이제 그쪽 당으로 이제 입당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아예 정치 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김민석 의원이 이 탈당 강요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글쎄 그냥 저도 김민석 의원이 저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맨 처음 떠올린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약간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뭐 굳이 그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별명이니까.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팩폭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죠.